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마약 강력 전담을 맡고 있는 정재훈 검사라고 합니다. 네, 그 검찰에서 하는 마약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청에서 하는 업무와 대검찰청에서 하는 업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선청에서는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첩보를 입수하고 마약 사범을 체포하며 유통되는 마약을 추적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에 관여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마약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몰수 추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마약 등을 폐기하는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마약 범죄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고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회의 개최 등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마약류 통계와 같은 발간 업무도 이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들어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쉽게 사용하는 마약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비약이라 불리는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는 펜터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그러니까 과다 복용할 경우 심각한 심장 질환이나 정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액이라고 불리는 합성 대마, 또 액상 대마가 있거든요. 이 두 대마는 흔히 전자담배에서 보이는 외형과 비슷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강하게 처벌되는 그 강력한 마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좋은 담배다, 기분이 좋아진다 라는 말을 하면서 권유를 했을 때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는 그 전자담배라면 이 부분도 이게 대마가 아니지 좀 의심을 하면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학생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체 그 마약 사범 중 20대 마약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2%였습니다. 최근 2024년도에 들어서면서 그 비율이 34%가 되는 등 20대 마약 사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청소년 마약 사범의 경우에도 10년간 약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20대 마약 사범과 19세 그 청소년 마약 사범의 그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원인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 다크웹이라든지 보안 메신저 등 사용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그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특히 20대나 19세 이런 분들은 그 스마트폰, 보안 메신저 사용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세가 이제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크웹이나 그 보안 메신저를 통해서 마약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꼬리기가 이제 잡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또래 집단의 그 마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이제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지역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약이 국내 제조 마약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제조하고 밀수된 마약인지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이제 관내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그 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동시에 마약을 투약하는 등 그런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제조하는 마약이 단속이 많이 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캄보디아, 태국, 그 라오스에서 밀수되는 그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고 그런 마약들이 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마약 메뉴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메뉴판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마약 사범 중에서는 이제 같은 마약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마약 제조자가 이제 만든 마약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판매 조직도 일종의 메뉴판을 만들어서 같은 마약에 대해서 여러 제조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하는 등 현재 그 국내 마약의 유통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 청에서도
제조자별 마약을 그 조직적 전문적으로 유통한 그 마약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현재 그 사범들한테 마약을 판매한 상선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수사 초기에 간이 검사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하실 텐데 그 키트의 정확도나 키트 비용이나 양성시 키트의 색 변화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이 키트의 정확도나 그 가격 같은 경우는 수사 기밀에 속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간이 키트의 검사 방식은 코로나19 그 간이 키트와 비슷하게 소변 방울을 간이 키트에 떨어뜨려서 그 색 변화를 통해서 그 음성 반응인지 양성 반응인지를 확인해서 그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키트별로 이제 감정할 수 있는 마약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사진을 보시면은 그 키트에 MET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메트라고 해서 메트 암페타민, 그러니까 일명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키트이고요. 그리고 THC라고 있는 게 있는데 테트라 하이드로 그 칸나비졸이라고 해서 그 대마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그 키트입니다. 마약 테스트, 모발하고 소변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마약이 우리 체내 내로 들어오면은 그게 마약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체외 밖으로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수용성이 강한 그 이제 화학 물질로 변환을 시키는데요. 그 과정을 대사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작용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는 것을 대사체라고 하는데 저희 모발이나 손톱, 그리고 혈액, 이런 생체 시료를 검사를 했을 때 그 생체 시료에서 마약의 성분과 이 대사체의 그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를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마약 투약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혈액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이 혈액에 있던 마약이 소변으로 배출되었을 때 이 소변을 가지고 감정을 하면 어떤 마약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혈액을 따라서 마약이 모공을 통해서 모근에 이제 흡입이 되면은 이제 각질화돼서 이제 모발에 이제 마약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발을 또 감정을 했을 때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 이를 또 감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약 증상자나 그런 비슷한 사람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며 현장을 발견 시 구체적인 증거 보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이제 마약을 투약한 그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마약을 했는지 물어본다거나 그 현장을 수색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 112 신고를 통해서 경찰로 하여금 그 현장을 보존하고 그 사람을 체포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지켜보시는 시청자들과 마약에 호기심이 한 번이라도 있던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 범죄가 늘어나다 보니 언론 보도에서 이제 그 마약을 좀 흔히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 경각심을 느낀다기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도 같은데, 마약은 딱 한 번을만 해도 되지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딱 한 번이라고도 절대 안 되는 것이고, 한 번 했을 때 돌이킬 수 없게 중독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마약을 하게 되면 나뿐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약에 대해서는 그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